엉뚱이의 엉뚱한 수학 이야기. 정해진 답이 아니라 범위를 찾아서. 연립일차 부등식과 절대값 부등식. 안녕 친구들. 지난 시간엔 두 식이 만나는 교점을 찾았잖아. 딱 하나의 점. 명쾌했지. 근데 오늘은 달라.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 수직선이 어딘가가 아니라 어디서 어디까지 라고 말해야 해. 저 바늘처럼 딱 하나의 자리가 아니라 초록불이 켜지는 범위가 따로 있어. 처음엔 그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그 막막함 안에 사실 더 넓은 세계가 있어. 오늘은 그 세계를 들여다볼 거야. 사실 부등호 기호, 그러니까 작다와 크다가 등장한 시기는 생각보다 훨씬 늦어. 방정식의 언어가 이미 수백 년 쌓여가던 1631년에야 처음 나타났거든? 주인공은 영국의 수학자이자 탐험가 토머스 해리엇이야. 그가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던 중 원주민의 팔에서 본 문양에서 이 기호의 힌트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그런데 해리엇은 이 기호를 세상에 직접 내놓지 못했어. 1621년 세상을 떠났고 책은 그로부터 10년 뒤에야 출판됐거든. 범위를 표현하는 언어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그만큼 오래 걸린 거야.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1841년 독일 수학자 카를 바이어슈트라스가 새로운 기호를 하나 꺼내들었어. 바로 절대값 기호야. 절대값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 숫자의 크기만 보는 거야. 방향은 있고 0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 거리만 남기는 거지. 그런데 바이어슈트라스도 해리엇과 비슷한 운명이었어. 1841년에 이 기호를 썼지만 논문이 실제로 출판된 건 50년도 더 지난 뒤였거든. 부등호도 절대값도 범위를 다루는 언어들은 왜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데 오래 걸렸을까? 어쩌면 인류가 딱 하나의 답에서 벗어나 범위를 받아들이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사실 우리는 범위라는 개념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놀이공원 키 제한 기억해? 110cm보다 커야 탈 수 있어. 그게 바로 부등식이야. x는 110보다 크다. 딱 하나의 답이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크다, 작다, 이상, 이하.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범위가 있었던 거야. 중학교 때 1차 부등식을 배웠잖아? 조건이 하나였어. 이 눈금보다 높으면 돼. 또는 이 눈금보다 낮으면 돼. 그런데 고등학교에 오면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이 눈금보다 높으면서 동시에 저 눈금보다도 낮아야 해. 두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야. 그게 연립일차 부등식이야. 조건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난 것뿐인데 세계가 훨씬 정교해져.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 절대값 기호가 부등식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처음 보면 낯설지. 근데 그 낯섦 안에 사실 꽤 재미있는 구조가 숨어 있어. 연립일차 부등식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야. 두 사람이 약속 시간을 잡는 거야. 한 명은 3시 이후에만 가능하고 다른 한 명은 6시 이전에만 가능해. 두 조건이 따로 있어. 근데 약속은 둘 다 가능한 시간에 잡아야 하잖아? 3시 이후이면서 동시에 6시 이전인 시간. 그 겹치는 구간이 바로 연립 1차 부등식의 해야. 두 조건이 어디서 만나는지를 찾는 거야. 교점이 아니라 겹치는 구간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차는 끊임없이 한 가지를 계산하고 있어. 중앙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왼쪽으로 치우쳤든 오른쪽으로 치우쳤든 방향은 달라도 거리가 허용 범위를 넘으면 안 돼. 그래서 차는 두 가지 경우를 따로 계산해. 왼쪽으로 벗어났을 때, 오른쪽으로 벗어났을 때. 절대값 부등식도 똑같아.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각각 풀어내는 거야. 겉으로는 식 하나인데 안을 열어보면 두 개의 경우가 숨어 있어. 그걸 하나씩 꺼내는 게 절대값 부등식을 푸는 핵심이야. 번거로워 보여도 경우를 나누는 순간 복잡했던 식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1차 부등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든. 연립 1차 부등식은 우리 일상에서도 늘 작동하고 있어. 공연장 음량을 생각해봐. 너무 작으면 관객이 못 듣고 너무 크면 소음 규제에 걸려. 같은 음량이라는 변수에 두 조건이 동시에 걸려 있어. 그 두 조건이 겹치는 구간, 거기서만 공연이 가능한 거야. 반도체를 만들 때는 오차가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이내여야 해. 기준값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방향은 상관없이 그 거리가 허용 범위 안에 있어야만 제품이 통과돼. 절대값 부등식이 없으면 반도체도 우주선도 만들 수 없어. 음정을 맞출 때도 마찬가지야. 기준음에서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틀린 음이 돼. 기준음으로부터의 거리가 허용 범위 안에 있어야 그때 비로소 맞는 음이야. 부등식은 답을 하나로 좁히지 않아. 가능한 세계를 전부 품은 채로
여기서 여기까지 라고 말하지.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어. 무조건 하나만 맞다고 말하기 전에 범위로 생각해보는 것. 그게 때로는 더 정직한 답일 수 있어. 범위를 찾는 여행 어땠어? 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조건을 나누고 경우를 따져가다 보면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범위가 선명하게 보이거든. 다음 시간엔 2차 부등식이야. 이번엔 범위를 포물선 위에서 읽어내게 될 거야. 다음에 만나. 안녕. 답은 하나가 아니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등식의 세계로 들어와. 점 하나로는 부족해. 수직선 위에 펼쳐진 긴 라인. 해리엇이 만든 기호와 작거나 크거나 경계를 정해 두 조건이 겹치는 그 구간. 연립부등식의 해가 열려. 정답은 점이 아니라 범위. 울타리를 세우고 영역을 찾아. 딱딱한 수식보다 넓은 세상. 부등식의 리듬을 따라가. 절대값이라는 기둥 방향은 이제 오직 거리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각자의 사정을 따로 들어줘. 자율주행차의 안전거리처럼 범위는 우리를 지켜주는 힘. 세상을 나누는 섬세한 기준. 하나만 맞다고 하지 않는 맘. 범위로 생각하면 더 넓어질 거야. 수학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니까. 정답은 점이 아니라 범위. 울타리를 세우고 영역을 찾아. 딱딱한 수식보다 넓은 세상. 부등식의 리듬을 따라가. 한 칸의 답보다 넓은 너의 세계. 다음은 포물선 위에서 만나. 안녕. 수학은 세상을 보는 안경이야. 다음 시간에 또 만나.